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주식시장에서 알루미늄 관련주들의 강세가 돋보입니다. 저희는 대장주로 조일 알미늄을 꼽았는데요. 작년 8월에도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소재주인 알미늄 관련주들이 한번 뛰었습니다. 재현될 수 있을까요? 2차 랠리가 시작되는 것입니까? 두 분과 함께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코스파트너스의 김남부 대표 나오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두 분께서는 알미늄 관련주들의 강세의 이유를 어디서 찾고 계시는지 먼저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김난 부대표께서는 수업 우려, 그린메탈, 이것이 오르는 진짜 이유라고 하는데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또 김민수 대표께서는 가격 매력이 있다. 2차 전지의 경량화, 그러니까 가볍게 할 수 있는 소재죠. 이런 부분을 오늘 투자 포인트로 꼽아주셨는데 자, 수급 우려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부대표님?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러시아 네네. 쪽에서 가스밸브 앞으로 일으킨 잠그고? 천연가스 대란이 나비 효과를 일으키면서 지금 이러한 대란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들이 계속해서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알루미늄을 재련을 하는 그런 굵직한 기업들이 유럽 쪽에 많이 있습니다. 유럽은 가뜩이나 지금 전기라든지 유틸리티 가격이 너무나 상승을 하면서 맞습니다. 몸살을 앓고 있는데 재련을 하기 위해서 전기를 많이 써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지 타산이 안 맞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생산을 조금씩 포기를 하기 시작했고요. 이미 이달 들어서면서부터는 알루미늄을 생산을 하는 거에 있어서 재련을 하는 것에 있어서 한 0.3%씩 좀 생산량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참에 생산 설비를 아예 중단을 해서 설비들을 한번 점검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들이 지금 유럽 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요가 또 타이트해지죠. 수요가 타이트해지면 공급을 원하는 쪽은 계속해서 수요를 원하는 쪽은 계속해서 있는데 가격이 또 올라가는 그런 요인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조일 알미늄, 사마 알미늄, 또 알루코 이러한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마침 기술적으로 낙폭이 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지난 8월의 상승 이유와는 또 다른 논리이네요. 최근에 유럽에서 천연가스를 필두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알미늄 가격까지 상승을 부추긴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식시장에서 관련주들이 오른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김민수 대표께서는 지난 8월의 상승 논리와 같은 이유로 오늘 랠리를 나타낸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냥 그림으로 바로 보고 말씀드리면요. 좋습니다. 제 화면을 보시게 되면 알루미늄 최근에 추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알루미늄 최근에 원자재 가격 동향들과 같이 보게 되면 지난 10월 달의 고점 부근을 다시 이제 고개를 탁 들면서 시도가 되는 모습들이죠. 이런 패턴 따라 살까요? 님? 저요. 네. 이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정 잘 받았네요. 네. 그러고 다시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쪽에 어제 보니까 니켈도 급등세 이런 영향을 끼치게 되면은 이런 원자재 가격들의 강세가 나왔을 때 지난 저희가 한 여름 때였었죠. 작년 여름 때 맞습니다. 가장 핫했던 섹터고 8월이요. 그렇죠. 이런 때 부각을 받게 되면은 오히려 또 기대감들이 모이는 관점 쪽에서 가격이 기초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그를 압연하고 재련하는 관련된 종목들은 영향을 받는다는 쪽이고요. 또 하나 알루미늄이 또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알루미늄 박이죠. 쉬운 얘기로 알박. 네. 알박. 네. 알박. 예. 알밥이 땡기네요. 아침부터. 근데 네. 이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또 관련된 쪽은 뭐 DI 동일도 있겠지만 이런 쪽에서 이제 알루미늄 박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수요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은 가운데 마지막으로 알루미늄은 가장 많이 쓰이는 쪽이 또 차량 경량화 관련된 쪽에서 그렇습니다. 요즘은 고기능성 폴리머 관련된 쪽에 어떤 플라스틱 쪽도 쓰지만 또 알루미늄도 이쪽에 속속 들여서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 그러면 수요가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여전히 일단 가격이 오르면서 부각을 받는다라는 쪽이 가장 큰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밥이 드시고 싶으시다고. 그 대표님 저 깜빡이 좀 켜고 좀 들어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재 개그가 아닙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 모두 최근에 원재료 가격의 상승으로 이 알루미늄 가격이 올라서 관련주들이 오르고 있다라는 사실상 같은 논리로 오늘 시장의 랠리를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많은 알루미늄 관련 주식들 중에 내가 지금 사게 된다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두 분의 답은 네, 저희 김남부 대표께서는 사마 알루미늄, 두 분 모두 사마 알루미늄을 꼽아주셨습니다. 분장실에서 혹시 짜고 들어오신 거 아니시죠? 저 분장 안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분장을 받지 않고. 그렇습니까? 참 민낯의 위험들. 자, 네, 저희 김남부 대표님 먼저 들어볼게요. 어떤 논리로 접근하시겠습니까? 일단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부각을 받기 시작하면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조일 알루미늄, 사마 알루미늄, 그 외에 이제 기타 종목군들 몇 가지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조일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갭 상승을 해서 지금 시세를 약간 유지하지 못하고 좀 내려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서 16%의 상승을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가격적으로는 다소 많이 오른 그런 느낌이 있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접근을 할 때 조금 쉽지가 않다. 상대적으로 좀 쉬운 종목이 오늘 6%대의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 사마 알루미늄 쪽으로의 신규 진입을 좀 고려를 해봤을 때에는 조금 편리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저는 사마 알루미늄을 골라봤고요. 두 기업이 다소 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알루미늄 박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했거든요. 우리가 한때 동박해서 이제 동박 관련주들이 시세를 타고 막 오르기 시작했는데 흔히 생각하시면 이렇습니다. 음극재는 동박으로 감싸고 양극재는 알루미늄 박으로 감싼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지난해 음극재 쪽으로 포커스가 많이 맞춰졌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럼 덜 올라온 쪽이 가격적으로 좀 반등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맥락에서 양극재 쪽으로 조금 옮겨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한 관점에서 알루미늄 가격이 마침 오르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에 대해서 분위기가 모아지고 있고 다만 그 안에서의 관련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조일 알루미늄 아니면 사마 알루미늄인데 그 안에서 사마 알루미늄이 우리가 진입하기에는 좀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골라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표님께는 지금 만약에 이제 접근을 한다면 저희 차트나 가격 측면에서 네. 이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 상승으로 시작을 했지만 탄력이 둔화되면서 일제히 좀 음봉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확신이 약간 없는 거죠. 아까 패턴에서 보게 되면 지난 10월 달 때까지 도달할까라고 하는 분위기. 그리고 또 지금 2차 전지 소재에 관련된 쪽이 예전만큼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대부분 예. 또 고밸류에 대한 부담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죠. 2차 전지 소재 쪽은요.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보여줬던 그런 강한 탄력이 지금 약간 의구심이 들어갔는데 맞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알루미늄 가격들이 한 번 더 올라가서 지난 10월 달 또 여름 때 신고가까지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패턴이 간다. 그러면 당연히 움직입니다. 특히 지금 같은 때 시장에서 별로 볼 게 없는데 그러면서 또 하나의 테마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 정도를 타진하시되 지금 추격하기는 조금 확인할 게 좀 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특히 사마알루미늄이 그나마 최근에 작년이었죠. 작년 11월 달에 800억 정도 투자해서 우리 시설 투자한다. 800억이 자본금 한 70% 정도 가까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쓰임이 많다라는 쪽에서 기대감이 높은데 특히 이제 조일 알루미늄은 롯데 쪽과 손을 잡았지만은 특히 이제 사마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좀 더 다양한 쪽의 알루미늄 박의 변화를 끌 수 있을 것이지 않느냐라는 쪽에 기대감이 높은데 근데 그 외에도 또 이것저것 쓰는 데가 많죠. 뭐 콘덴서나 전기 쪽에 박을 감쌀 때는 또 많이 이쪽을 쓰다 보니까 수요가 늘을 것이다라는 그 쪽에 대한 또 대응들 또 살펴보다 보니까 알루미늄은 또 우주항공 관련주다라는 쪽도 얘기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좀 더 매출 구성 확인이 돼야 얘기를 드릴 것 같은데 왜 그러죠? 우주선 만들 때 쓰이나요? 알루미늄이? 알루미늄으로 우주선을 이렇게 싸나요? 포일처럼 이렇게 가벼우니까? 싸서 모르겠습니다. 뭐 그쪽에서 매출처가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사업 보고서에 보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다양하게 쓰이지만 만약에 또 우주항공주가 강하게 갔을 때 또 찾아볼 거 없나 그러면 그런 때 또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은 그거는 좀 먼 얘기 같고요. 그렇죠. 일단은 예.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움직인 변화 또
혹시나 이제 소재 쪽과 알루미늄 박이 다시 부각받는다 그러면 또 봐야 될 쪽은 DI 동일이겠죠. DI 동일. 네, 이쪽도 같이 보시면서 예. 지금은 일단 관망 정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알루미늄 가격이 오르면서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함께 시장에서 각광을 받는 것이 맞지만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소재주인 만큼 지금 2차 전지가 사실 시장에서 주도주로서의 지위를 작년 말부터 좀 잃고 있기 때문에 네. 지난 8월에 나왔던 랠리만큼 가기에는 시장의 어떤 집중적인 관심에선 좀 멀어져 있다. 적극적인 매수는 권유하기 좀 힘들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도 괜찮겠습니까? 저는 기술적인 위치 자체는 일단은 조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반등 정도는 노려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반등을 노린다면 얼마까지 보세요, 혹시? 부대표님? 지금 사마 알미늄만을 가지고 놓고 봤었을 때에는 어쨌든 이제 여러 번의 조정도 있었고 또 그 안에서의 지지가 나타나기도 했었고 최근에 이평선이 수렴이 된 위치에서 21선을 올라탄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다음 저항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3만 한 4, 5천 원 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난 8월처럼 급등의 어떤 움직임으로 올라갈지 아니면 차분하게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흐름을 놓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좀 더 차분하게 알루미늄 관련주들의 상승을 지켜보시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이 대표 성장주인 네이버와 카카오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저는 그 심리가 느껴지는 것이 제 주위에서 카카오와 네이버 주주들 정말 많으신데 맞나요? 정말 많으세요. 근데 시장이 많이 빠지니까 지금 더 사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걸 막을 명분도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사라고 할 수 있는 강한 논리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 많은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아서 저희 제작팀이 고심 끝에 정했습니다. 자, 이 미국에서 성장주가 빠지면서 우리도 플랫폼 주식들 위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이라도 이 지옥을 탈출할까요? 아니면 추가로 매수해서 단가도 낮추고 비중도 확대할까요? 두 분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김남부 대표께서는 반등 이후에 비중을 축소해라. 김민수 대표께서는 탈출해라. 라는 논리이시군요. 탈출이 기다렸다가 네, 그냥 그러니까 결국 탈출은- 같은 이야기예요. 두 분 모두. 오늘 굉장히 일심으로 동치하고 계시네요. 저희 뵀나요 언제? 네, 우리 똑같은 네네. 네. 그만큼 네 이렇게 뜻이 모아질 때가 또 있어요. 전문가들의 의견이. 그럴 때가 많지는 않은데. 자, 김민수 대표님 탈출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기업인데 이렇게 계속 성장하고 있는 우리의 대표 플랫폼인데. 혹시 앵커님 보유하고 계세요? 아닙니다. 네, 전혀 아닙니다. 주주분들의 마음을 대변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이 회사의 성장성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예. 환경이 바뀌면 그에 따른 전략도 바뀌어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안 좋다기보다 지금 받고 있는 이제 성장주의 대부분 논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기존의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지금 같이 움직였던 뭐 게임이나 관련된 모든 섹터들도 네. 성장주 있는 쪽이 앞으로 올해도 한 50% 성장하고 내년도 50% 성장하게 되면 지금 2년 뒤에 받을 실적들을 미리 땡겨와서 이 정도까지 주가를 유지해도 괜찮을 거야라고 했던 부분들이 이제 오히려 이제 여기서 좀 흠집이 나기 시작하는 게 금리가 올라간다는 논리죠. 그럼 금리가 올라가게 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이런 성장주가 강한 유동성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던 배경들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이 부분에 대한 논리가 과거의 고밸류에 대한 논리들이 좀 꺾이고 있다라는 쪽이 가장 큰 환경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일단 정부 규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떤 내수 쪽에 대한 변화로 드라이브를 강하게 못 거는 상황들입니다. 그럼 해외로 나가야 되죠. 해외에서 그만큼 경쟁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라고 봤었을 때 그게 바탕이 될 수 있는 게 컨텐츠를 이용한 쪽 그리고 또 하나 카카오는 어제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크립토와 관련된 이제 가상화폐 블록체인 쪽을 더 드라이브를 걸겠다 이런 쪽으로도 이제 사업 방향들을 올해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가상화폐 시장이나 블록체인 관련된 기술을 볼 시장이 또 성장 금리가 인상하면서 이쪽 시장이 약간 위축된다. 예. 그러면 생각보다 또 입지가 약간 좁아지는 상황들이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약간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과거에 바라봤던 부분보다는 조금 좀 위축되는 요인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관점 쪽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쪽에서 그래도
올해 이만큼 성장한다라는 부분들이 확인되게 되면 그때는 많이 밀렸다가 저점에서 빠르게 올라오겠죠. 그런 부분들을 일단 노리시되 고점이 낮아지는 경우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오른다 하더라도 기대 수익률이 전처럼 크진 않다라는 말씀이 고점이 낮아지는 것은 뭐 불가피하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장이 확인이 되면 이것이 실적으로 확인이 되면 그때는 반등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네이버와 카카오를 저희가 플랫폼 기업으로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만 또 따로 봐야 될 것이 분명히 사업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김민수 대표님은 어떤 부분에서 어떤 성장이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두 회사를 따로따로 얘기해 주셔도 괜찮고요. 네, 오늘 좀 집요하시네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네. 너무나 아픈 주식이에요. 지금 그렇죠. 차트를 보시면 정말 많이 고통스러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패턴으로 가게 되면 성장주의 가장 좋은 논리는 그겁니다. 가격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낙폭이 커서 오히려 저거 어떻게 해 하고 뭐 투매가 나오는 시점까지 단기적으로 낙폭이 커진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그때는 반대로 저점 매수해볼 만한 가격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네이버 기준으로는 한 3만 원대 정도쯤에는 단기 이격 확 벌어지는 가격대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카카오 같은 경우도 한 지금 10만 원대 밑에 한 9만 5천 원 정도까지 들어가게 되면 또 단기 이격이 확 벌어지는 가격대입니다. 지난번과 같은 이런 패턴들이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안정을 받게 나오게 돼서는 회복이 들어오겠죠. 이런 쪽을 노리는 게 그때는 맞는데 지금 여기서 언제 안정을 찾느냐라는 부분들은 조금 좀 기다려봐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물론 뭐 가격을 맞춰달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 자막에 잘 나가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투자 심리를 살릴 모멘텀 어떤 것이 결국에는 있겠는가? 네이버는 지금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쪽이 쇼핑 쪽이죠. 쇼핑. 네, 그와 네이버 관련된 쇼핑. 모멘텀 확인하는 게 중요할 거고 카카오는 가장 또 큰 매출 비중이 컨텐츠 쪽이다 보니까 컨텐츠 쪽에서 뭔가 연합해서 성과를 내는 부분들 이게 또 하나 중요하게 나올 텐데 아직 근데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이쪽에서 무슨 일을 하고 긍정적인 뉴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제약적입니다. 이게 좀 안타깝고요. 나머지는 부대표님이 잘 정리하실 겁니다. 저는 두서 없이 말씀드렸고요. 예, 네. 그 네이버와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와 다르게 네이버에 더 투자 매력이 있다고 보시는 많은 분들의 이유가 라인 때문이에요. 그래서 네. 해외 매출이 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해외 매출이 있기 때문에 괜찮고 카카오를 우려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지주회사의 성격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랄까요? 좀 과격한 표현입니다만 껍데기만 남았다. 예. 글쎄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저희가 한꺼번에 보고 있습니다만 두 회사를 분명히 또 다른 관점으로도 접근을 하면서 분석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네이버가 좀 덜 하락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업체인데 플랫폼 기업인데도 네이버가 3%를 넘지 않는 하락을 기록을 하고 있고 카카오가 지금 5%대 하락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차이로 놓고 봤었을 때는 일단 네이버 뒤에는 제페토라는 기업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카카오, 앞서서 이 블록체인 관련한 얘기를 잠시 언급을 주셨어요. 카카오의 행보가 훨씬 더 최근에 봤었을 때에는 그 광폭 행보가 일단 그래도 느껴집니다. 국내 안에서 내수에서는 이제 규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쪽에서의 돌파구를 찾는 모습인데 상대적으로 블록체인에 친화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나라가 싱가포르예요.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두 기업 모두 블록체인 관련한 모멘텀을 좀 찾고자 행보를 보여왔었는데 일단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싱가포르에서 두 기업이 블록체인 관련한 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법을 근거로 내세우면서 일단은 거절을 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 싱가포르 국가가 블록체인 관련해서 좀 친화적인 국가라고 했지만 그 법에 대한 기준치, 이 자금 세탁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법에 대한 기준치가 상당히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 모두 허들을 넘지 못했는데 그 안에서 블록체인 관련한 사업에 뭔가 더 열정적으로 뛰어들었던 그런 모습이 카카오에서 더 비춰졌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의 낙폭은 카카오 쪽에서 훨씬 더 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차트를 제가 두 개를 동시에 띄어놔 봤어요. 그런데 이 두 개를 보면 추세가 굉장히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가의 움직임으로만 놓고 봤었을 때에는 두 기업을 따로 떼놓고 생각하기보다는 사실상 굉장히 좀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정말 뚜렷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했었을 때에는 두 기업 모두 비슷한
뚜렷한 주가 움직임을 보이면서 다만 최근 들어서서는 단기적으로 급락을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을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하고 그 반등 국면에서 현실적인 좀 판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께서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이야기를 듣고 더 결론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두 분께서 먼저 네이버부터 보시죠. 단기 목표가 저희 두 분 모두 오늘 37만 원입니다. 네이버 두 분 모두 37만 원까지는 오를 수 있다. 네. 대표님. 네, 저희 친합니다. 네, 그 대표님하고 너무 친합니다. 그래서 37만 원을 바라본 이유는 그냥 지금까지 네이버가 지켜왔었던 박스권의 가장 중요한 가격이고 이탈되다 보니까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또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바뀌는 과정이 나오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정도까지를 바라보는 정도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네, 좋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저도 저 역시도 참, 마찬가지입니다. 네. 기술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저항이 37만 원, 8만 원 선에 일단 자리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를 뛰어넘으려면 우리가 지금 예상하지 못했던 뭔가 호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미리 예상하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기술적인 자리만 놓고 봤을 때 37만 원 선 목표가 제시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렇다면 네이버는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37만 원짜리에 오면 일단 좀 정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이버의 어떤 해외 성장성 아까 말씀드렸던 라인이나 그리고 네이버 쇼핑 요즘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 네이버로 쇼핑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성장성 기대하고 정말 길게 투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장기 보유해도 괜찮겠습니까? 초장기적으로는 두 기업 모두 가만히 있는 회사들은 아니고요. 실적 우려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실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준치가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감안하면 우리가 1년, 2년 너무 다급하게 생각하는 투자가 아니라고 했었을 때는 초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투자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의 눌림목, 조정을 내가 얼마만큼 버틸 수 있는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는 스스로 좀 판단을 내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남부 대표님의 초장기는 몇 년입니까? 저는 한 3년 이상. 3년 이상. 네. 네. 네, 3년 동안 갖고 있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혹시나 이제 지금 차이가 카카오죠? 네. 네. 지금은 네이버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네이버 얘기인가요? 예. 네. 카카오로 넘어갈까요? 카카오로 넘어가고 계속 이야기해 보시죠. 네, 카카오는 개인적으로는 혹시나 그냥 단기적으로 가격 논리를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또 똑같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마 한 9만 원대 중반 정도까지 빠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가가 속도와 이제 투매의 관계가 지금부터 나오는 흐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를 반영해서 빠르게 하락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좀 남들이 예스, 노라고 할 때 또 예스가 될 수도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럴 때는 한번 진입해봐도 되지 않을까로 바라보면서 그때는 노려보지만 또 11만 원대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저항권이 분명한 자리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정도는 단기적인 일단 한계 정도 일단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반등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9만 원짜리 깨졌을 때 9만 원 정도 수준에 왔을 때 들어가고 12만 원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네, 대표님. 저는 현실적으로 이런 조언 하나 좀 드려볼게요. 최근에 외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카카오와 네이버 쪽에서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도 자료를 보거나 증권사 리포트를 봤었을 때 뭔가 분위기가 부정적인 분위기들이 감지가 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외인과 기관이 마냥 계속 팔 수만은 없을 거예요. 다시금 매수로 전환이 되는 그 시점에 분위기들이 또다시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의 포커스를 맞춰주는 그러한 모양새가 나타난다면 다소 주가가 하락할지라도 조금 버틸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은 마련이 될 것 같고요. 다만 혹시라도 지금 뭐 12만 원, 13만 원 비교적 대응이 가능한 가격권에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기술적인 반등이 최근에 낙폭이 좀
급격하게 확대됐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11만 원 선 반등까지는 그래도 좀 기다렸다가 한번 대응을 해보자라고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오늘 정말 아픈 주식 네이버와 카카오까지 살펴봤고 두 분께 좋은 조언을 들을 수 있어서 참 유익했습니다. 자, 맞수 한판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커스파트너스의 김남부 대표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